어떤 양말을 신고 촬영을 해달라, 또는 발가락을 이렇게 꼼지락거려 달라. 그럼 그 주문을 받은 분이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가청제작 혐의로 입건되어서 왔습니다. 영상을 판매한 분이 미성년자 여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형사팀 대표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봐서 송치한 사건 중에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세 번째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발가락 영상을 구매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우리 형사팀에서 정준영 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성적인 성향 중에서 발가락 페티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발가락 부분을 보고 이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분들은 SNS를 통해서 발가락 영상을 구매를 합니다. 또는 양말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발가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주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양말을 신고 촬영을 해달라, 또는 발가락을 이렇게 꼼지락거려 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문을 받은 분이 그렇게 찍어서 그분에게 그 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 영상을 구매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가청제작 혐의로 입건되어서 왔습니다. 영상을 판매한 분이 미성년자 여성이었던 거죠. 이제 경찰은 이분이 성적인 목적으로 발가락 영상을 구매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판단이죠. 넌 도대체 발가락 영상을 왜 3만 원 또는 5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니?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상당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발가락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진술 회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또는 검찰에서는 발가락 패티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안 좋은 성적인 의도로 발가락 영상을 구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발가락 부분만 촬영된 그 영상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형사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제 아청법에 성착취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해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가락이 신체의 일부인 것은 맞죠. 그리고 그 발가락을 촬영을 했으니까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것도 맞습니다. 남은 요건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겠죠. 저희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 발가락 영상이 그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이 불송치가 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의 아동 성착취물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의 성적 수치심을 가지는 사람의 기준은 일반인이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죠. 만약 일반인이 아닌 특정한 일부의 변태 성욕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청물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다 성착취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귓볼 패티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귓볼을 보고 흥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귓볼이 촬영된 사진도 아동 성착취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한 부위에 패티시를 갖는 그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착취물이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형벌의 확장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 규정에 나온 대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변론을 했습니다. 검사님은 이분이 아주 불온한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다만 검사님도 죄형 법정주의 형법의 확장해서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발가락까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결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처벌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주 나쁜 목적으로,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은 의뢰인을 검사실로 불러서 강하게 꾸짖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들으신 분들의 대다수는 그거 정말 나쁜 행위고 그런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분의 행동이 아주 나쁜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청법의 아청 제작죄는 이 정도의 행동까지 처벌하라고 만든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 제작죄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사실 아동복지법에서는 이 정도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만일 이제 경찰에서 이 사건을 아청 제작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의율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다면 사실 의뢰인분은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경찰은 이보다 훨씬 더 중한 아청 제작죄로만 사건을 밀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